캐시메이커. 네. 요즘에 우리 여의도 상부상조가 저희 콘텐츠 내에서 그래도 꽤 조회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제 본 회사 거보다 잘 나왔어요. 잘 나오더라고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지난주가 저희가 유가랑 NC소프트를 이야기했잖아요. 확실하게 그쪽이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유가는 확실하게 좀 잘 안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110불대에서 하고 최근에 NC소프트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회생의 기미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안 봤어서. 보니까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올라요. 그거 그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게임으로 돈 버는 거 이거를 규제를 좀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게임주들이 잘을 가는데 좋네요. NC소프트도 뭐 하반기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작 모멘텀 타고 이래야 그렇죠.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저희 주제는 썸네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곡물 가격. 도대체 곡물 가격은 또 언제 내리냐라는 걸 좀 궁금하고 그다음 우리 또 팀장님께서는 또 AMD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AMD는 또 언제 오르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곡물 이야기부터 하죠. 곡물도 이제 사실은 곡물 엄청 종류가 다양해요. 맞죠. 옥수수도 있고 대두도 있고 밀도 있고. 근데 이제 올해 좀 화두는 밀이었던 것 같고. 근데 밀은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해서 밀 생산 뭐 세계 기준으로 봐도 러시아 1등, 5등이 우크라이나인데 둘이 지금 치고받고 있으니까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밀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사실 옥수수랑 대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미 쪽이 더 많이 나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남미 쪽 작황이 안 좋았대요. 날씨가 너무 더웠다나 그래가지고 다 말라서 타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농산물은 날씨인 거죠.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원래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나요? 그건 신만 아실 수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두랑 옥수수는 이제 수요 공급 관련 작황인데 남미 쪽 뉴스 남미는 지금 뭐 수확 좀 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좀 나오겠네요. 안 좋았다 이렇게 작황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은 이제 지금 5월이면 이제 심고 있는 파종 시기 파종 4월에 서베이 5월에 파종하고 하니까 지금 날씨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 심을지 중요한 건 이제 옥수수랑 대두는 같은 재배 지역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올해는 옥수수 심고 내년에 뭘 가격이 더 많이 올라온 거에 보고 대두를 더 심고, 많이 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서베이 뉴스가 나오니까 그쪽 투자 때는 그 서베이 뉴스를 꼭 보시고 그다음 확인해야 되는 게 실제 파종이 뭐가 됐나 그 두 가지 확인하시는 게 상반기 어떤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지금 가격 보면 최근에는 옥수수나 밀이나 조금 이렇게 살짝 눌리는 것 같던데. 그렇죠. 고점 찍은 거로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수급을 봤을 때는 뭐 갑자기 농산물은 뭔가 노력을 한다고 생산이 갑자기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 이슈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방에 대한 부분은 좀 플러스인 거고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달러 강세 영향으로 달러가 강하면 이제 농산물 이런 거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푸시가 좀 있는 걸로 보고 가격 레인지 자체는 뭐 차트로 보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이제 고점, 싼 고점이나 뭐 고점 한번 찍은 건 맞고 하방을 내려가냐 그 추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원유처럼 약간 박스권이겠네요. 그러니까 쫙 추세적으로 2013년인가 그때 한번 쫙 한번 급등했다가 중동에 그 자스민 혁명 나오고 그 다음에 쫙 꺾였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 당분간은 좀 박스권일 것 같다. 이렇게 뭐 지금주로는 약간 그래 보이는데 어차피 또 뭔가 이슈가 있어서 좀 더 내려오기 시작하면 트렌드는 좀 바뀌니까 근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러면 그건 있잖아요. 만약 그 중간에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그러면 밀 가격이 좀 많이 급락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또 뭐랄까 그 생각보다는 수출이 그래도 아직 되고 있다. 일부 안 되는 품목, 안 되는 지역 이런 것들이 또 그 식용유 문제처럼 그런 건 있지만 또 일부는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밀만 봤을 때는 밀을 봄밀을 이제 파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봄밀이 있고 또 그게 겨울밀이 있는데 파종을 했었어야 되는 전쟁 때문에 못했는데 그 파급 효과는 아직 수확기까지는 좀 이제 지연된 위험인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종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은 심을 파종 시기가 지났으면은 그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죠.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봄밀, 뭐 겨울밀 있는 거 아셨습니까? 여기 또 이게 고급스럽게 우리 또 이렇게 우리 해외 선물 쪽에 전문하시는 또 우리 팀장님이니까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산물은 일단 고점 트라이는 된 것 같다. 그게 더 이상 오르는 거는 어쨌든 좀 윗방은 좀 막혀 있겠지만 그쵸. 그렇다고 해도 또 하방도 조금은 또 아직은 막혀 있는 좀 이르고 거군요. 이 윗방향이 나오려면 이제 날씨를 좀 유심히 보셔라. 왜냐면 이제 이미 심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뭐 한 여름쯤 가면서 뭐 날씨가 확 안 좋아진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갈 거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MD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AMD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네.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데 또 인물 투자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AMD는 수장의 리사수. 네.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그렇죠. 좋아하는. 근데 그분이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코로나 시기에 주식이 많이 내려왔을 때 남는 달러가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더 했어야 되는데 남는 달러가 있어서 한번 투자를 했는데 AMD?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테크 기업, 반도체 혹은 뭐 근데 칩 관련된 기업들이 요즘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뭐 AMD를 필두로 해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이 거의 다 급락을 하는 상태고 중요한 건 이제 이 하반기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좀 애매한 게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느낌이 뭐냐면 당장의 실적은 좋을 것 같다. 다만 하반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으로 지금 거의 내려갔거든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확실하게 2분기에 대한 컨센을 좀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쪽의 공급 관련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내려갔다라고 생각되고 AMD도 뭐 전체적인 이 업황을 좀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AMD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뭐 이렇게 AMD 자체적인 뭐 콘솔 게임에 뭐 들어가는 거라든지 AMD 그 CPU나 GPU 쪽은 전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약간 PC CPU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쉽게 말하면 약했다. 인텔이 약했죠. 인텔이 좀 약해졌었어요. 근데 이게 인텔이 내년부터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MD랑 그 인텔이 항상 단 한 번도 그러니까 AMD가 제대로 양산을 하고부터는 한 번도 인텔보다 선당 공정이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TSMC 쪽이 항상 이제 공정 자체가 더 이제 미세화 공정을 더 많이 활용을 했어요. 4나노를. 그래서 항상 AMD가 그것 때문에 성능이 더 향상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인텔이 내년부터는 AMD가 동일한 공정을 들어가요. 항상 지금까지는 그 공정 자체가 미세화 공정이 그 AMD보다 낮았는데 내년부터 인텔도 이제 4나노로 똑같은 TSMC 라인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의 공정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순수하게 설계에서의 차이를 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AMD가 그럼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텔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그 인식이 실제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AMD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해요. 그런 부분인데 근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도 AMD는 괜찮다고 보는 게 워낙 예전에는 뭐 CPU는 무조건 인텔이지 했다가 AMD가 그걸 확 바꿨고 특히 지금 뭐 어쨌든 차세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율주행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래픽 관련 부분의 구현을 얼마나 더 잘하냐인데 그게 어쨌든 AMD가 인텔보다는 아직까지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픽 카드를 만드니까.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전히 AMD도 좋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MD의 이런 전체적인 좀 우려감 중에 하나는 내년부터는 공정상의 이점은 이제 없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제가 만약에 생각합니다. AMD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홀딩이 맞아요. 홀딩을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만약에 새롭게 CPU 관련 종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인텔이 지금 더 싸 보이거든요. 제가 원래 인텔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인텔도 수장이 딱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 자체도 또 바꾸고 파운드리 공정도 좀 더 좋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인텔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밸류는 사실 인텔이 훨씬 더 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인텔이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고 다만 내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어쨌든 AMD가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AMD를 가져가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장기 투자네요. 이게 결론은 본의 아닌 게 자꾸만 시장이 이게 단기를
허락하지 않는 시장이라서 지금은 뭐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종목이 되게 재밌네요. 결국 두 가지 좀 비교해보고 네. 곁다리로 엔비디아도 같이 보면 좋겠다. 뭐 이 그렇죠.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근데 팁인데 저는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주식을 할 것 같으면 저는 마블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걔는 뭔가요? 그게 똑같은 팹리스 업체거든요. 설계라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자동차 반도체랑 그 다음에 서버용 반도체,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무혈입성이에요. 기술적으로 이 마벨 테크놀로지보다 뭐 통신 장비나 이쪽을 더 잘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AMD나 뭐 엔비디아가 떨어진 거 같이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이런 쉽게 말해 경쟁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블 테크놀로지가 괜찮다. 다만 나는 큰 게 좋아.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AMD, 인텔, 뭐 엔비디아가 다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마블이군요. 네, 그리고 이름도 좋잖아요. 마블이라서.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또 유익한 방송 됐다고 보고요. 근데 다음 주는 우리 팀장님이 그 런던에 일정차 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셔도 다음 주 저희가 뭐 제가 보기에는 제 바람이긴 한데 런던에서 좀 브이로그를 찍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압박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 쪽 그것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는 저희가 없고요.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우리 캐시메이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